네, 이제 12시간쯤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회담 간에 나눈 의제와 또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장철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3대 의제를 임종석 비서실장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이렇게 4개를 발표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들어간 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의제인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의제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포함이 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내일 이제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내놓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대화를 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10분 활용해서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은 이러이런 것이다. 북쪽의 입장도 이러이런 것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이런 방향으로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접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느 수준에서 도출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얼마 있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느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이 만약에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리한 요구를 북쪽에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한다거나 그렇다고 북한의 입장을 100% 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한국도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강조하면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9월 말에 있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즉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과 함께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들이 지금 뉴욕 채널이나 여러 가지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방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신뢰감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러 판문점 평양으로 갑니다. 자, 그전에 2000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갔었고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자, 당시의 영상을 먼저 보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네, 2000년에는 비행기로 갔고 2007년에는 육로로 갔고 이번엔 다시 비행기로 가게 됐는데 비행기로 가게 된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솔직한 그런 표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시라.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내려오는 길을 직접 와보니까 도로가 불비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한의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었고 또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하면서 일전에 북한하고 철도 연결 문제 때문에
그런 사업들의 준비 과정들이 무산이 된 적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를 타고 가는 방안 아니면 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셨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안,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셨던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한 1시간여 만에 그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일정을 잡은 것은 네. 아무래도 가급적 빨리 만나서 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입장일까요? 아니면 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만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나 만났었고요. 네. 특히나 5월 26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지 사실 외부에서는 전혀 몰랐던 예. 것만큼 굉장히 비밀스럽고 급속하게 추진이 됐었는데 예.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신뢰감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주도하고 꺼내기 시작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준비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허심탄회하게 북한의 입장이나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혀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내드린 것도 오늘 공동 취재단이 평양을 찍은 화면이거든요. 가장 업데이트된 평양의 모습이고 내일부터 이제 평양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 김정은 체제 들어서 경제 사정이 좋아졌고 네. 그리고 일정하게 꽤 큰 폭으로 그동안보다는 꽤 큰 폭으로 경제 성장을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네. 평양의 모습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스스럼 없이 가감 없이 공개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남북 정상이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남쪽의 생중계를 허용함으로써 북쪽이 이만큼 남쪽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좀 저희가 생중계로 보면서 평양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그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7년과 2000년 앞서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을 보면 첫날에는 보통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튿날부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격식 같은 걸 빼고 바로 정상이 만나게 됐어요. 이 점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북한 헌법을 보면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대외적인 국가 수반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역시 북쪽에서는 북남 순회 상봉이라고 부르지만 예. 네. 그 순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법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 모두 다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남북 간에 협의를 해서 이제 김영남 위원장을 먼저 만나고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를 하고 예.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일정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자마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바로 회담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합의할 게 많고 그렇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2007년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또 구보 경호를 또 주목하셨던 거를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남북 경호팀이 사전 연습도 없이 정말 환상적인 호흡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새로운 경호 행사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경호라는 게 행사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네. 표현이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그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V자 경호. 북쪽 경호원들이 보였던 그런 네. 모습들도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순안공항에 영접을 나올지 마중을 나올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우리 쪽의 기대는 네.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네.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쪽 경호팀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북쪽의 경호팀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이미 2차례나 판문점에서 만나고 서로 경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큰 무리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가 행사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각인이 남아서 예, 그런 예.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어제 방북단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 포함해서 200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계, 학계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중에 또 특이하게 이분은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셨나요? 그 방북단의 수행단에 포함된 분들의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었고 네. 오늘 두 분이 추가가 됐었는데 11년 만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성의를 보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사표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까지 사실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함께 방북함으로써 해서 그 상호 이해와 네. 교류의 폭을 점점 넓혀나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 예. 이런 의지도 담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이제 향후에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와 관련된 협력이나 교류 협력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번에 경제계에서 그 4대 그룹 총수급을 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시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풀려나가는 것에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경협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방북단 명단에 보면 좀 눈에 띄었던 게 또 소카 대표님과 또 래퍼 지코도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무겁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하지만 올해 4월 27일, 5.16 남북 정상회담은 약간 다른데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그 판문점의 그 평화의 집에 이렇게 빔으로 쏴서 화면으로 쏴서 네. 봤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뭉클했던 아마 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비록 평양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우리 쪽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네.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네. 북쪽의 공연도 보고 우리 쪽 공연도 보고 예. 뭐 가능하다면 합동 공연까지 해서 네.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그 화해의 분위기, 교류 협력의 의미 이런 것들을 더욱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코가 공연을 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궁금하게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2박 3일인데 마지막 임종석 실장이 마지막 브리핑 말미에서 마지막에 아침에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경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친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친교, 도보다리 회담도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또 그런 모습이 다시 연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설명을 한 바에 따르면 네. 둘째 날 오전까지 협의를 하면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이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뭐 회담은 끝났더라도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충분히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셋째 날 돌아오는 일정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평양에서 그냥 보내면서 뭐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내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원 초대소나 이런 데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환송의 의미를 담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미처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뭐 서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사안이 언급이 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 아버지 상소가 뜬금없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은 죽기 전에 동생들 다 만나서 어머니 난 모르겠어. 나 신동길이야 동길이. 우리 말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죠. 우리 말을 북측 초병의 충격을 받아 우리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그
발레를 기다렸잖아요. 어머니 좀 만나다니 어머니 어린 사주시오 아침 하시죠. 네, 교수님,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는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북측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례화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자주 접촉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1년에 한두 차례, 많으면 3차례까지 해서 매 회마다 우리 쪽 100명, 북쪽 100명 이 정도가 신청을 해서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쪽에 살아계신 생존자분들이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분들이 모두 다 상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산수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560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물리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나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상봉 행사만 갖고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대면 행사의 대면 상봉의 규모도 더 늘리고 지금 금강산에 지어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같은 것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대면 상봉의 기회도 점점 넓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쪽에 어느 정도의 이산가족 분들이 살아 계신지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 생사 확인도 필요하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한 7, 8차례 정도 했었는데 화상 상봉을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했던 것도 사실 대면 상봉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화상 상봉이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아직은 대북 제재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북쪽에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이런 점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그 제재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특히나 이건 인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화상 상봉이나 뭐 상시 상봉, 수시 상봉 이런 좀 상봉의 다양화를 추진을 한다면 뭐 아주 뭐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산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산가족 의제뿐만 아니라 또 비핵화가 주요 의제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또 비핵화의 키맨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안건도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뭐 이런 시선이라든지 입장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수석 협상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요청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그 누구보다도 클 것 같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촉진하고 중재하는 역할일 거고요. 그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간의 직접적인 외교 채널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도 부여하겠지만 나중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까지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관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내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두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